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 이게 노하우인데, 안녕하세요. 레슨포케 아트 연극영화 원장 이상민입니다. 이제 2022년도 한예종 입시가 다 끝났고 올해 그 레슨포케 아트에서는 13명의 최종 합격생, 영상원만 13명의 최종 합격생이 나왔습니다. 올해 한예종의 영화과와 방영과 어떤 식의 그 선발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리뷰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영화과 지원자가 1,500명으로 폭등할 때 1차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죠. 논술 문제가 특징이 기존 논술과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 스토리텔링이라거나 어떤 묘사라거나 이런 문제랑 좀 차원이 다른, 한마디로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논술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논술이라고 좀 얘기하기 힘들어요. 왜냐하면 논술은 서론, 본론, 결론이 갖춰진 그 형식적인 글이거든요. 자기 논조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뭐 이런 건데, 사실은 그 영상원 영화과의 1차 문제가 논술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. 오히려 에세이인데 그 깊이 있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에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이 자기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문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하는가, 아니면 거기서 좀 더 깊이 있는 자신의 문학적 바탕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가. 그래서 이 한예종 1차 논술 문제는 들여다보는 문제죠. 수면에서 바닥을 볼 때 시야가 더 깊은 학생이 합격을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딱 정확합니다. 이걸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. 신의 21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어떤 글을 쓴다든지, 또 영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, 또 사회, 미학, 또 문화, 이런 다양한 주제들과 연관지어서 풍부한 독서와 함께 자기 글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좋은 평론가들도 제가 몇 명 소개해줬죠. 자, 이제 1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1,500명 중에 올해 1차 선발인은 150명 조금 넘거든요. 그래서 딱 10대 1을 맞춰놨어요, 교수님들이.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. 그래서 영화과 내신 분포를 좀 보면은 저희 학원에서 방영과랑 영화과랑 합쳐서 31명이 1차 합격생이 나왔는데, 방영과 내신이 2등급 대 학생이 월등히 더 많고요. 영화과의 경우에는 내신이 한 4, 5등급 정도 선의 학생들도 30%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31명의 데이터를 봤을 때요. 그래서 한예종 영화과의 경우에는 내신이 조금 낮아도 논술을 잘 볼 경우에 합격할 수가 있고, 내신이 한 2등급 정도 되면 논술이 그 5등급 대 학생보다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더라도 통과할 수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신이 좀 낮다고 해서 아예 배제할 필요는 없고요. 여러분이 내신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2점대에서 3점대까지는 최소한 맞추는 게 1차 합격에 필요한 선이 아닌가 싶고요. 4, 5등급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 논술을 잘해야 붙을 수 있고, 근데 그 퍼센트가 영화과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대4에서 7대3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. 4, 5등급에서도. 올해 그 한예종 영화과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점은 1차에서 논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다음에 2차로 갔을 때 일단 주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, 이건 진짜 그 확실하게 방향이 나와 있죠. 진짜 이 말이 되게 쉬우면서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멋부리는 걸 오히려 여러분이 손해가 볼 가능성이 크다. 정말 더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과장되게 말하지 마라, 뭐 영화를 미학적으로 또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쓰지 마라,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보다 더 효과적인 워딩이 못 부리지 마라. 자소서 못 부리면은 큰일 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첨삭받고 그러지 마세요. 하나도 도움 안 되고요. 특히 그 한예종 출신 선생님들한테 자소서 계속 봐주고 이런 거 정말 좋지 않고요. 누가 써주고 이런 거 진짜 금물이고, 생각과 경험이 균형 있게, 그리고 자신의 팩트를 잘 보여주고 경쟁력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담백하게 잘 표현하면 그게 오히려 좋은 자기소개서 생각하고요. 또 하나 팁을 드리면, 자기소개서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. 오히려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. 준비가 돼 있는 건 좋지만 그걸 너무 보여주려고 쓸 필요는 없다. 낭중지추란 말이 있거든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살짝 언제만 해놔도 그것이 나중에 면접에서 질문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과잉되게 막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좋지 않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글쓰기를 좀 봐야 되는데, 이 글쓰기 올해 그 경향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자소서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글에 있어서 조건을 이탈하거나
또는 외부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 같은 티가 나거나 또는 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발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나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는,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불합격하게 되는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. 문제 조건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고,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조건을 잘 따를 수 있는 능력에서 거기서 본인의 색깔을 좀 얹을 수 있는 정도. 그래서 글쓰기도 면접과 상당히 연결지어서 또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서 보는 게 중요한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쓰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. 원작자가 있고 내가 만든 글이 있잖아요. 글이 굉장히 좋지만 뭐라 그럴까, 핀트가 어긋났다고 해야 될까, 이 초점이 안 맞는 거, 이런 경우를 좋은 글이라고 보지 않는 거고, 창작자와 쓴 글에 초점이 딱 맞는 글, 이게 이 친구 글 잘 썼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.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.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 이게 노하우인데, 제가 자꾸 유튜브 때 노하우를 부는 습관이 있거든요. 제 유튜브 보면 진짜 좋은 얘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요. 이 말 맞습니다. 이거 진짜 맞아요. 이게 제가 봤을 땐 결정적이라고 봅니다.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한예종 입시 영화과를 한마디로 학생과 영화, 또 글, 또 자기소개서, 이것이 얼마나 학생과 초점이 일치하는지를 아주 밀도 있게 점검하려고 노력했고, 그것이 잘 일치하고 상당히 신뢰감 있게 잘 형성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보고 선발하려고 한다.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,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전복적인 얘기예요. 우리가 예술 입시, 특히 한예종이 제일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? 영화과 중에. 근데 학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한예종이 뭔가 실력이라고 하는 게 글을 되게 잘 쓰고 영화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, 무용이면은 무용 1등 하는 애가 있잖아요. 누가 봐도 무용을 얘는 잘해. 근데 얘는 못해. 이게 있는데, 영화의 글이나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도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, 저는 그걸 진짜 깨트리고 싶어요.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, 올해도 31명이나 되는 1차 합격생, 극작 쪽에 합치면 더 많아요. 영상업만 31명인데 걔네들 데리고 진짜 2차를 막 뛰어드는데, 저는 정말 던전에서 전투력 막 이만큼 올라온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. 한예종 영화과에서 보는 실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실력 아니에요. 확실히 아니고 좀 선명도의 문제, 초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,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한테 선문답을 드리고 싶어요. 제가 말한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속에서 여러분 합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또 내년에 한예종 입학에 영광을 나눌 수 있을 거라서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